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뭐 137만이 뭐 3억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강태공 또 미친놈 또 한 분 계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과거 뉴스를 가지고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이 최근 이제 양자 컴퓨터주들이 하락이 나오는데, 이런 인수합병 이게 또 악재로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재가 아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뭐 인트루전 이거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이것도 방송 끝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인트루전, 자, 그래서 오늘도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뉴욕 증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사실상의 낙폭을 그나마 좀 회복하긴 했지만, 어쨌든 낙폭 자체가 컸다라는 거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오늘 장전 이제 뭐 선물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도 뉴욕 증시는 좋지 못할 거예요. 그럼 뉴욕 증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체적인 섹터들의 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또 양자 컴퓨터 주들도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하락이 왜 나오는지를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했지만 양자 컴퓨터 자체적인 악재는 지금 나온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또 미중 갈등이 또 다시 심화가 된다. 그래서 제네바 무역 합의 이후에 이 트럼프가 또 뭐예요? 진짜 트럼프는 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놀랍지 않겠지만, 이 어떤 사람들이 뭐 트럼프 최측근이겠죠. 뭐 거의 저가 매수 하려고 기다리는 건지 뭐 일부러 찍어 누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우리와의 뭐한다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을 또 깎아내리죠. 중국 대사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차별적 제한을 중단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미 관세 이 협상에 있어서 삐그덕거린다라는 거 이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었던 거니까, 아까 낙폭을 이렇게 키우다가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또 뭐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오후 들어서는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트럼프가 또 뻘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에 미 증시가 오락가락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관세 이제 리스크가 이제 협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게 없는 게, 관세 전쟁 이전으로서 이미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뭐 안 좋게 삐그덕거리면 빠질 거는 남았지만 오를 거는 제한적이다라 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뚫고 가려면, 전에도 말했다시피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크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하방 압력만 더 키우는 추세다. 자, 이런 하방 압력이 커지니까 사실상 뭐 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 양자 컴퓨터 자체 악재라기보다는 이 하방 압력 속에서 그냥 낙폭을 같이 키우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특히나 이게 하방 압력이 낙폭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온큐 때문이다 좀 보셔야 되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장주죠. 그래도 우리가 뭐 양자 컴퓨터 대장주 하면 실스크가 대장주다, 리게티기가 대장주다 하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온큐를 양자 컴퓨터의 대장주로 봐요. 근데 왜 아이온큐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오느냐를 보냐고 하면은, 현재 아이온큐가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이 뭐 인수합병 뭐 이런 것들이 악재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이온큐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예요? 이게 주식에서 가장 큰 이 저항을 맞고 무너지는 뭐가 됩니까? 쌍봉이죠, 쌍봉.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차트의 예로 잠시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차트의 예로 든다고 하면은, 옛날에 신풍제약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월봉은 좀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최악의 이제 고점에서 늘 설거지 패턴의 최악은 늘 뭡니까? 쌍봉이죠, 쌍봉. 쌍봉에서 무너지는 순간은 이제는 나락행이다 라고 보는 게 참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쌍봉을 맞으면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쌍봉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이 그냥 고점에서의 차익 매물,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물탄다. 그럼 평단이 이쯤 오는 거예요. 평단이 이쯤 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수익 실현, 윗골이 다는 이 과거 고점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온큐가 쌍봉을 만들고 조금씩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이게 뭐가 돼요? 시장에서 사실상 악재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온큐의 하락이 결국에는 다른 이제 그 양자 컴퓨터 섹터들의 하락으로 연계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이런 이 양자 컴퓨터는 지금도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때도 사실 50달러 위가 가장 큰 저항대가 될 거니까 이 구간에서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도 이제 빠질 때마다 저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Second largest US pension bought up D-Wave Quantum DJT stock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큰 이 US 연금이 미국의 연금이 나오죠. 적어놨죠. 자, 그 샀다. 1분기에만 D-Wave 퀀텀의 주식을 21만 주 이상 추가 매입했다. 그래서 주가 뭐 그 D-Wave의 2분기 실적 호조와 뭐 반영한 거 보입니다 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뭐 계산해 보면 얼마냐고 하면 5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상승하는 랠리 속에서도 꾸준하게 뭐 하고 있다. 큰 손들을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D-Wave 퀀텀에 대한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 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시장이 사실 D-Wave 퀀텀 같은 경우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어드밴티지 2 출시와 함께 뭐였다? 이제 뭐 6번째 양자 컴퓨터로 평가가 되면서 실질적인 상용화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이 D-Wave 퀀텀도 상용화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미 뭐 했어요? 이미 4월 달에 이제 최신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관련해가지고 출시를 하면서 이를 통한 실질적인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또 아이온큐가 앞장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번 이런 아이온큐의 출시로 이 아마존과 함께 뭐 이 아마존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양자 기반 컴퓨터 인프라를 사용하거나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가 곧 뭐다?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를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3년 내로는 뭐 상용화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양자 컴퓨터의 조정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왜? 조정 없는 상승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게 아이온큐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M&A 타깃 될 거다. 양자 컴퓨터를 통한 M&A에 대한 이런 엄청난 그 활발히 진행될 이런 것들이 과거 이미 1월 달부터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업계에서는 인수합병금이 이미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인수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인수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게 뭐 병합, 합병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자꾸 이게 뭐 결국에는 주가 같이 희석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아이온큐는 이걸 급격하게 갑자기 진행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좀 된 몇 개월 전 뉴스인데 이미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6,600억 규모 관련해 있는 자금 조달을 추진해가지고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하겠다라고 밝혔고 그에 따른 최근 아이온큐가 인수합병 관련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이미 자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아이온큐는 뭐한다? 공격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뭐하고 있어요? D-Wave 퀀텀 같은 경우도 2,200억에 대한 실탄 충전을 최근에 이제 올해 완료했습니다. 스타트업 사이 퀀텀 같은 경우 7억 달러라고 거의 한 1조죠. 이게 7억 5천 달러니까 거의 1조 좀 넘게 1조 정도 해가지고 이미 유치를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미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투자라는 건 자금 유치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년 대비 이상 2배가 증가한 12억 5천만 달러 이상이 지금 조달이 되면서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M&A 관련되어 있는 이런 M&A 인수합병을 위한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수합병이 결국에 뭘 위한 겁니까? 상용화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엔비디아가 잠시 뉴스가 뭐 하나 사라졌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뉴스가 뭐 잠시만요. 뉴스를 제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없어졌나 보네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보면은 이게 지금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결국에 과거 여러분 알다시피 소프트뱅크라든지 엄청난 기업들이 엔비디아 이거 그 제가 잘못 수정 안 했습니다. 보지 마시고 엔비디아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라는 거 투자를. 그래서 엔비디아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대표적인 건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한다? 과거부터 자금은 조달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공격적인 M&A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엔비디아도 투자 유치 및 인수 합병을 통해서 기업을 키웠고요. 실질적인 그렇게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했다? 엔비디아는 창립 초기부터 꾸준한 투자 유치와 그 자금을 활용한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시너지를 극대화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종목으로 지금 자리매김한 상태고요. 이게 지금 뭐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걸 버텼기 때문에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을 통한 인수합병까지 이런 것들로 버텨냈기 때문에 2020년대 들어서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AI 수요 급증과 함께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37만원만 투자했어도 지금 3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사도 되느냐를 봤을 때는 시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엔비디아를 살 게 아니라 과거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이온큐가 엔비디아가 되겠다, 양자 컴퓨터 기업에 엔비디아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지금 이 137만 원을 엔비디아에 투자할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해라, 그 다음 대장주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뭐 한다? 투자자들, 업계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를 꼽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 엔비디아 행보처럼 지금 양자 기업들이 상용화를 하기 위한, 진짜 양자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뭐 하고 있다? 인수합병과 자금 조달을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빠지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지, 이게 왜 빠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온큐를 제가 50달러에서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악재가 있어서 무너진다고 한 적은 없어요. 아이온큐의 미래 가치도 굉장히 좋고요. 차트라든지 흐름이 그래요. 주식은 결국에 흐름을 타야 됩니다. 흐름. 우리가 쉽게 말해 리듬을 탄다고 하죠. 리듬을 타야 완만하게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고, 제가 인트루전을 이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제가 인트루전도 과거 얼마나 했어요? 인트루전도 0.8에서 1.5 사이 잘 모아나가면은 분명히 얘가 50까지도 그냥 치고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트루전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트루전 지금 여기서 잘 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이미 100 몇 %가 나오기도 했었고, 제가 원하는 매수 구간은 여기다. 잘 놀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